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진경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호텔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가족들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해를 향해 달려갔다. 진경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배경, 그리고 곧 결혼할 약혼자.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울며 보냈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특히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평생의 꿈처럼 여겼다. 우리 진경이 결혼하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어머니의 그 말은 진경에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진혜는 25살, 카페를 운영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와 진경은 대학 시절 만났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고 특히 진경의 가족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진혜는 항상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지만 진경은 달랐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약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식 전날 밤, 진경은 진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애야. 나 결혼할게. 진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그럼 우리 끝이야. 진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통화 후, 진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진혜와 함께? 호텔을 나서며 그녀는 핸드폰을 껐다. 가족들의 전화가 쏟아질 테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진혜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진혜가 나왔다. 그녀의 눈은 빨개져 있었다. 경아, 너. 진경은 진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 못해. 너 없이 못 살아. 그 순간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진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진경의 어머니였다. 진혜 씨, 우리 진경 봤어? 결혼식인데 사라졌어. 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우연히 진경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진혜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았다. 그런데 오늘 신부가 사라지자 모든 게 터졌다. 어머니는 진혜의 카페로 향하고 있었다. 진경과 진혜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어디로 갈까? 진경이 물었다. 진혜는 대답했다. 일단 부산으로. 거기 내 친구 집 있어. 그들은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진경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왜? 경찰은 말했다. 가족이 걱정하십니다. 따라오세요. 진혜는 진경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하지만 진경은 망설였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다. 결국 그녀는 경찰을 따라갔다. 진혜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진경의 약혼자,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진경의 가족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진경이가 여자를 좋아하나 봐. 민주는 분노했다. 그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경은 가족의 신문을 받았다.
아버지는 고함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엄마가 다 알아?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도움은 진경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압수하고 집 밖 출입을 제한했다. 진경은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 진혜와의 사랑이 죄악인가? 한편 진혜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경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결심했다. 진경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회의 벽은 높았고 가족의 압력은 강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진경이 가족이 그녀를 가두고 있어? 도와줘. 친구들은 망설였다. 그건 위험해.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지만 진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갔다. 진경이를 포기해. 그녀는 나를 사랑해. 민준은 비웃었다. 내가. 웃기지 마. 그녀는 나랑 결혼할 거야? 그 대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민준은 진혜의 카페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여기 주인이 레즈비언이래. 손님들 조심하세요.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진혜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울면서 카페를 닫았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진경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뉴스에서 카페의 소란이 보도됐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내 탓이야. 그녀는 가족에게 말했다. 방해하지 마. 나 진혜랑 살게요. 하지만 가족은 듣지 않았다. 치료받아. 내가 아픈 거야. 그들은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다. 진경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진경은 정신과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물었다. 왜 여자를 사랑하나요? 진경은 대답했다. 그냥 사랑이에요. 왜 남자를 사랑해야 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어요.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경은 방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진혜를 생각했다. 애야, 미안해. 진혜는 카페를 재개장하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 손님이 줄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녀는 진경을 그리워했다. 경아, 너는 지금 뭐해? 그녀는 몰래 진경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한 번은 진경의 어머니를 만났다. 진혜 씨, 제발 우리 딸 그만 괴롭혀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진혜는 말했다. 아주머니, 진경이는 저를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능해? 너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그 대화 후 진혜는 더 결의에 찼다.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온라인 포럼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냈어? 한 멤버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혜는 그 조언을 따랐다. 그녀는 진경에게 편지를 썼다. 경아, 기다릴게. 너만 믿어. 편지를 진경의 집 우편함에 넣었다. 진경은 그 편지를 발견했다. 가족이 잠든 새벽에 몰래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애야, 나도 기다릴게. 그녀는 탈출을 계획했다. 하지만 가족의 감시가 심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딸이 아파서 휴가 냈어요. 라고 말했다. 진경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상사는 말했다. 가족 문제라면 이해해.
하지만 빨리 해결해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주는 여전히 복수를 꿈꿨다. 그는 진경의 가족과 공모했다. 진경이를 설득해 결혼하자 가족은 동의했다. 그들은 진경에게 말했다. 민준 씨가 용서했대. 결혼에 진경은 거부했다. 싫어요. 하지만 가족은 강요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면 우리 집안 끝이야.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이 진경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고 가족을 선택하면 자신을 잃는다. 진혜는 그 소식을 들었다. 친구를 통해 민준의 계획을 알게 됐다. 그녀는 민준을 다시 찾아갔다. 왜 포기 안 해? 진경이는 너 안 사랑해. 민준은 화를 냈다. 내가 끼어들어서 그래. 너만 없으면 돼. 그는 진혜를 위협했다. 카페 망하게 할 거야. 진혜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해봐. 난 포기 안 해. 그날 밤 진혜의 카페에 불이 났다. 소방관이 왔지만 카페는 반쯤 타버렸다. 경찰은 방화로 의심했다. 진혜는 민준을 의심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진혜는 경찰에 민준의 위협을 말했다. 민준은 부인했다. 증거 없잖아. 하지만 진경의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는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 우리 집안 일인데 왜 끼어들어? 조사는 흐지부지 됐다. 진혜는 절망했다. 이 사회가 날 버렸어. 그녀는 서울을 떠날까 고민했다. 하지만 진경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경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나왔다. 왜 왔어? 진혜는 말했다. 진경이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진경이 달려왔다. 애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진혜를 밀쳤다. 진혜는 넘어져 다쳤다. 진경은 소리쳤다. 아빠, 왜 그래?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정신 차려.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나. 진경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아버지를 밀치고 진혜를 부축했다. 아빠, 미안해. 나 애랑 갈게. 그들은 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달렸다. 어디로? 진경이 물었다. 진혜는 대답했다. 제주도로. 새 시작하자.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공항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진경아, 가지마. 그는 무릎 꿇었다. 나랑 결혼해. 진경은 말했다. 미안해. 민준 씨, 난 애를 사랑해.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해? 진경은 대답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그냥 사랑이 아니야. 그들은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족이 추적해왔다. 제주도의 펜션에서 진경과 진혜는 잠시 평화를 누렸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여기서 살짝 진혜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진경의 가족이 제주로 왔다. 어머니는 펜션 문을 두드렸다. 진경아, 엄마야, 화 좀 해. 진경은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왜 이렇게 해? 엄마가 잘못했어. 진경은 대답했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말했다. 그 행복이 지속될까? 사회가 너희를 받아줄까? 그 대화는 길어졌다. 어머니는 과거를 회상했다. 너 어렸을 때 항상 착한 아이였어. 왜 이제 와서? 진경은 말했다. 엄마, 나 항상 숨겼어. 이제 숨기기 싫어.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안 돼. 돌아와. 진경은 거부했다. 어머니는 돌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어요. 경찰이 펜션에 왔다. 진경과 진혜는 설명했다. 납치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경찰은 말했다. 가족이 걱정하니 따라오세요. 그들은 서울로 끌려갔다. 다시 가족의 감시 아래 놓였다. 진혜는 별도로 떨어졌다. 그녀의 가족도 개입했다. 진혜의 부모는 보수적이었다. 너 레즈비언이라고? 집에서 나가. 진혜는 쫓겨났다. 노숙할 뻔했지만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왜 사랑이 죄야? 그녀는 사회의 정형을 원망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진경은 집에서 반성문을 썼다. 가족의 요구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상으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이었다. 그녀는 탈출을 다시 계획했다. 이번엔 더 치밀하게. 그녀는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와줘. 나 자유롭고 싶어. 동료는 말했다. 위험해. 하지만 알았어. 동료는 가짜 여권을 구해줬다. 진경은 해외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발각됐다. 민준이 스파이처럼 감시했다. 그는 진경의 방을 뒤졌다. 여권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제 끝이야. 너 감금할 거야. 진경은 방에 갇혔다. 창문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졌다. 이게 삶인가?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진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포기 못해. 진혜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레즈비언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제 연인이 가둬졌어요. 단체는 말했다. 법적으로 도울게. 그들은 변호사를 소개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성인인데 감금은 불법이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이 심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협박했다. 끼어들지 마.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대로 하죠.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진경의 가족은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동성애는 치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경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저 정상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판사는 고민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판결은 미뤄졌다. 그 기간 동안 진혜는 미디어를 이용했다. 익명으로 이야기를 퍼뜨렸다. 가족의 압력으로 레즈비언 커플이 헤어질 위기, 소셜미디어가 들썩였다. 일부는 지지했다. 사랑은 자유야.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집안 망신의 진경의 가족은 압박을 느꼈다. 어머니는 진경에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변심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했다. 딸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나가. 하지만 다시 오지 마. 진경은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진혜를 찾아갔다. 애야, 이제 함께야. 그들은 포옹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진혜의 카페는 망했고 진경의 직장은 위태로웠다. 그들은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레즈비언이래. 진경은 무시했다. 상관없어. 하지만 내적 갈등은 계속됐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진경과 진혜의 새 삶은 순탄치 않았다. 돈이 부족했다. 진혜는 새 직장을 구했다. 카페 알바였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 진경은 직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상사의 시선이 달라졌다. 너 요즘 소문 많아. 승진은 물 건너갔다. 그녀는 좌절했다. 왜 나만?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했다. 잘 지내. 하지만 아버지는 연락하지 않았다. 진경은 그리웠다.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진혜는 위로했다.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진혜도 힘들었다.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부정했다. 너 같은 딸 없어. 진혜는 울었다. 왜 이해 안 해? 어느 날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진경아, 후회 안 해. 그는 여전히 집착했다. 진경은 말했다. 후회 안 해. 행복해. 민준은 웃었다. 보자. 얼마나 갈지. 그는 소문을 퍼뜨렸다. 직장에서 진경의 상사에게 그녀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말했다. 상사는 진경을 불렀다. 회사 이미지의 문제야. 사표 낼. 진경은 실직했다. 충격이었다. 이게 대가야? 진혜는 분노했다. 민준 그 새끼. 그녀는 민준을 찾아갔다. 왜 그래? 포기해. 민준은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는 진혜를 밀쳤다. 싸움이 벌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렸다. 진혜는 다쳤다. 병원에 갔다. 진경은 달려왔다. 애야, 괜찮아. 진혜는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늦게까지. 피곤했다. 하지만 사랑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갈등이 생겼다. 진경은 말했다. 가족이 그립다. 진혜는 화를 냈다. 그럼 돌아가. 나 혼자 살아. 싸움이 잦아졌다. 내적 상처가 드러났다. 진경은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도 힘들었어. 하지만 버텨. 조언이 도움이 됐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했다. 미안해. 나도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사네. 이사할까 고민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진경아, 엄마가 왔어. 그녀는 울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심장병이야. 진경은 충격받았다. 아빠,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누워 있었다. 진경아, 아버지는 말했다.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눈물이 흘렀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진경은 울었다. 아빠, 사랑해. 아버지의 죽음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 둘이 행복해라. 이 가족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늦었다. 상처는 남았다. 진혜는 말했다. 이제 새 시작이야. 그들은 사업을 시작했다. 레즈비언 친화적 카페. 우리처럼 사람들을 위해 카페는 성공했다. 소문이 퍼졌다. 지지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민준의 복수가 다시 시작됐다. 그는 카페에 악성 리뷰를 남겼다. 레즈비언 카페, 가지 마세요. 손님이 줄었다. 진경과 진혜는 대응했다.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법정에서 이겼다. 민준은 벌금을 물었다. 그는 포기했다.
미안해, 진경은 말했다. 용서할게.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우리가 옳았을까?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카페가 번창했다. 진경과 진혜는 행복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진경은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사회의 시선. 진혜는 위로했다. 지나갔어.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처음 도망쳤던 곳,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어머니는 가끔 방문했다. 잘 지내. 그녀는 진혜를 받아들였다. 좋은 애네. 진혜는 감동했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가족의 지지가 힘됐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진경은 말했다. 그들은 결혼을 꿈꿨다.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식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우리는 부부야. 모두 축하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민준이었다. 축하해. 그는 진심이었다. 내 잘못이었어. 화해했다. 과거를 묻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익명으로. 레즈비언의 사랑과 투쟁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에 충격을 줬다. 토론이 벌어졌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진경과 진혜는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카페를 공격했다. 퇴폐적, 유리창이 깨졌다. 경찰이 왔다. 조사했다. 진경은 두려웠다. 이게 끝나지 않아. 이 진혜는 말했다. 버텨. 우리가 이겨. 수리하고 재개장했다. 더 강해졌다. 나이가 들었다. 진경은 35살, 진혜는 32살. 그들은 아이를 입양할까 고민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법이 막았다. 동성 커플은 안 돼. 포기하지 않았다. 해외 입양을 고려했다. 가능할까? 노력했다. 마침내 사회가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그들은 결혼했다. 드디어 행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가족, 친구, 시간. 후회 안 해? 진혜가 물었다. 진경은 대답했다. 안 해. 너와 함께라면.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